세상을 떠난 전두환 씨, 지금 빈소가 차려진 지 사흘째입니다. 오늘 표정은 어떻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도 정치인들을 포함한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는 빈소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씨 빈소가 차려진 이튿날이었던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지만 오후 들어서 갖은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공화당 지지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빈소에 들어가려다가 방역수칙 위반을 우려하는 장례식장 측과 마찰을 빚는가 하면 전두환 씨를 비판하는 시민과 옹호하는 유튜버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며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는데요. 오후 내내 이렇게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다른 빈소의 유족이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겠네요. 그런데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네. 태극기를 온몸에 두르거나 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귀를 쓴 한 시민의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참 저런 상황까지 뭐 저렇게 눈길을 끌긴 합니다만 저렇게까지 글쎄요 장례식장에 하고 와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최준만 교수님 예. 여러 면에서 보면 한 달 전에 이 별세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모습 뭐 육사 동기이고 친구입니다만 정말 너무너무 다릅니다. 다르죠. 사실은 함께 구테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이에요. 물론 전두환 씨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왜 장례식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조화를 보내는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이 가서 조의를 표하는 문제도 그렇고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사과. 그러니까 물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입으로 사과한 적은 없지만 본인의 아들 되는 분이 계속 광주에 가서 사과하고 광주 5.18 묘지에 가서 피해자들, 희생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두 번째, 추징금 다 완납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 아하. 이 두 가지의 큰 차이라고 저는 봐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전두환 씨는 사과를 절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네요. 측근들은 사과하셨다고 하지만 사과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이순자 씨 같은 경우 부인 되시는 분은 민주주의 아버지였다 전두환 씨가 아이고. 그런 얘기하고 이러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리고 추징금도 29만 원 있다고 하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이런 모습 다 잡혔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모습 볼 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 과거 일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정말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전직 대통령이라면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 법으로 처벌받은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그 처벌을 다 달게 수용하고 받겠다는 생각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결국 두 사람의 큰 차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그 소동은 장례식장 인근 그 소동이었다면 빈소에서도 무슨 소동이 있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어제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조화가 빈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조화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화 옆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진짜 조화는 오후에 올 예정이라고 밝힌 겁니다. 무슨 조화가 가짜 조화, 진짜 조화가 있어요? 네, 결국 이 조화는 그 자리에서 치워졌는데. 진짜 옆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 조화입니다. 딱 봐도 실제로 보낸 것 같은 모양새였는데 네. 중요한 건 오후 8시 33분께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도착을 한 겁니다. 네. 이 가짜 조화는 누가 보냈는지 발신자의 정체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요.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건 이름 석자만 있는 게 이게 진짜 조화가 도착한 거예요? 네, 저게 진짜 조화입니다. 앞서는 누가 보낸지 모를 그 정체불명의 근조화는 전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돼 있었죠. 완전 차이잖아요. 왼쪽 사진이 가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어제 저녁에 진짜 도착한 진짜 근조화한 박근혜 이름 석자만 적혀 있는 근조화환이 도착하는 진짜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어요. 그런데 저 박근혜 이름 석자가 적힌 조화가 도착하자 정치권에서 이런 말 나온다 합니다. 참 사연 많던 두 사람의 인연이 종착역에 도착했다? 이게 무슨 알 듯 모를 듯한 얘기일까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게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 대표가 여성 대표로 그 정당의 대표가 되셨는데
기대가 국민들 기대가 클 겁니다. 여성들의 기대도 클 거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잘하셔야죠. 대통령이 또 여성이니까 그 남자끼리는 뭐 서로 좀 편안한 점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저 여성은 조금 어렵지. 전직 대통령의 그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 정부들에서는 뭐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추징금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요. 그런데 최재문 교수님, 예. 두 사람이 글쎄요 인연이 있다는데 지금 악연인가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은 같은 군인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군인 쿠데타. 쿠데타였죠. 그럼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허.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를 계속 키워줬죠. 그래서 청와대 근무도 했었거든요. 경호실에서. 그만큼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같은 군인 출신이고 육사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전두환 씨를 계속 키워줬던 것 같고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 작전 차장보로 발탁을 했었죠. 네.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어허.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냐? 네. 이제 뭐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켜 1979년 11.6 사태 있잖아요. 그 사태 이후에 정권을 잡아야 돼요. 네. 그리고 정권 잡았어요. 아하. 그런데 국민적 분노는 커요. 그러니까 눌려 있지만 국민들이 그 군사 정권이 무서워서 말은 못하지만 그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은 안 한단 말이죠. 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박정희 유신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허허. 척결하자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뭐 모든 게가 뭐 모든 게 그렇죠. 하는 그런 거예요 상황이죠. 지금. 그런 네. 상황인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유신 정권의 어떤 부패들, 잘못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그때부터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 선긋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영부인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네. 그러면 새마음 봉사단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걸 강제 해산을 시키고 6년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도 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허허. 가족끼리만 하고 아. 대외적으로 추모식을 못 열도록. 그러니까 박정희 지우개에 나오고 유신 정권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국민들은 속지 않는 거죠. 근데 전두환 씨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본인의 정권의 정통성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고 네. 또 하나 일화가 있는데 전두환 씨 회고록 지난번 2017년에 발간됐잖아요. 그 내용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2002년쯤에 박근혜 이제 그 당시 의원이 자신한테 찾아와서 사람을 보내서 대권 의지를 내비쳤다.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현재 이 박 의원의 박근혜 전 의원이죠. 여건과 능력으로는 무리한 욕심이다.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거 얼마나 네. 실망이 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가 정권 잡고 약 18년간 사실은 은둔 생활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치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씨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그랬군요. 없고 그래서 아까 싱크 나온 것처럼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요. 어제 전두환 씨 빈소에는 이분도 발걸음을 했대요.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다는데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오고 싶은 분들도 못 오시고 그러는 뭐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용서와 그 화해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무슨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나 정치적인 논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또 얼마 전에 작고하신 노태우 대통령, 또 오늘 이렇게 별세하신 그 전두환 대통령 세 분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인간적 도리를 하고 싶다고 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얘기를 애둘러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장례 사흘째입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기에는 이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 사이에는 4남매가 있습니다. 아들 셋과 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셋째 아들이 미국에서 못 왔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드렸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이었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요? 네. 지금 가족들과 함께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인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 출신인 둘째 며느리 박상아 씨가 오늘 처음으로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거든요. 어허. 이 남편 전재용 씨와 함께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는 모습이었고 그 곁에는 두 딸도 함께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요. 참 묘합니다. 무슨 언론들의 보도 이런 게 금나와라 뚝딱 이것도 아닌데 언론들이 왜 박상아 씨가 안 보이지? 전재용 씨 부인 박상아 씨가 안 보여 하니까 박상아 씨가 빈소의 모습 드러내고 왜 전광판에 박상아 씨 이름이 없지 하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혹시 나타났습니까? 뚝딱하고? 네. 뭐 이제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제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광판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상주, 그다음에 유족이 쫙 이제 기재가 돼 있어요. 특히 이제 며느리도 이제 기재가 다 돼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장례식장 첫날에는 이 둘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의 이름은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허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혹시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추측을 했는데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이게 기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장례식장 측에서는 유족 측에서 상주명을 적어냈을 때 둘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는 적어내지 않아서 맏며느리만 적어냈다. 네. 그래서 이제 빠진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 이름이 뒤늦게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종의 이제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브란스 병원 그러니까 장례식장 관계자 얘기로는 보통 며느리들이 많으면 맏며느리만 올리기도 한다. 유족 측에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래도 언론들이 관심 갖고 이상하다. 왜 그럴까? 아니 뭐 연희동 자택에는 왔었다는데 박상아 씨 왜 올리지 않을까 하니까 이제 저렇게 또 올렸어요.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네. 지금 5일장으로 치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지가 어디로 될까? 이것도 결정이 됐습니까? 네, 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3일째인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정기 청와대 전 공보비서관이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일단은 장지는 못 정했고 화장을 한 후에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이제 모셨다가 다시 장지를 결정할 거다라고 밝혔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알려졌다시피 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전두환 씨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국립묘자에도 안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지를 결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입관식도 원래는 이제 삼남인 재만 씨가 도착한 오전에 치러지게 됐지만 오후 5시로 지금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논란이 많은 채 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논란까지 지금 일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경호 인력에 대한 논란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전두환 씨와 부인인 이순자 씨의 경호를 위해서 5명의 인력을 배치해 왔거든요. 그런데 인력을 전두환 씨가 사망한 뒤에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어허. 이제 그렇다면 별세한 다른 역대 대통령의 배우자 경호는 어떻게 되고 있나 살펴봤더니 네. 동일한 인력이 배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숙 여사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씨에게도 각각 5명씩의 경호 인력이 배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5명인데 보세요. 구성은 경호대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두환 씨가 쓰러졌다는 연락받고 달려간 것도 경호대장이 달려갔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밑에 이제 4명의 경위와 경찰관 이게 5명의 한 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연간 이 경호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그게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다 세금 들어갑니다. 연간 2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인철 변호사님 줄곧 다른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한테도 경호해왔다는데 왜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해줍니다. 뭐 경호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우를 해주는데 다만 이제 그 법률에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우를 박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전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우를 할 수 없는데 다만 이 법에 또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우 권한을 박탈을 해도 경호 및 경비는 계속해서 제공을 한다. 이런 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네. 어찌됐건 그래서 경호 인력 5명 기준으로 연간 2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허허. 정말 기가 막히죠? 네. 우리가 추징금을 받아도 지금 모자랄 판에
우리의 정말 이 소중한 세금을 이 사람한테 지급을 한다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데요. 네.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뭘까요? 2018년에 전 씨가 이제 명예훼손 재판으로 이제 광주 재판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제 불출석했거든요. 네. 뭐 건강이 안 좋다. 그랬었죠. 근데 재판을 불출석하고 어디를 갔느냐?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어허. 근데 그때도 경호인이 이제 대동하고 갔기 때문에 역시 전 씨의 골프 치는데 우리 국민의 세금이 쓰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그 당시에 골프장 경호를 갔던 그 경찰들은 얼마나 자괴감과 분노를 느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세금 들어갑니다. 이건데 사실 희한해요. 예우 박탈이 더 큰 개념 아니에요? 예우 안에 경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우가 박탈되면 경호도 박탈돼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분도 아마 동감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체제를 그렇다면 계속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최지봉 교수님. 뭐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우를 박탈하는 법이 있다고 하면 그 예우를 박탈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거기다 예외 조항을 둬서 또다시 세금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도 줄어든 거예요. 예전은 더 많이 경비 인력들이 있었어요. 의무경찰이라고 예전 제도가 있어요. 지금 폐지가 됐는데 의무경찰 제도가 있을 때는요. 집 주위를요. 의무경찰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또 집도 경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디 가고 안 가고 떠나서. 근데 이게 2019년 12월에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 국회에서도 비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렇게까지 왜 경비를 해야 되냐. 예우가 박탈된 분한테 이렇게 경비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경찰이 최소한으로 인력을 줄인 게 지금 5명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집 주변을 완전히 또 경호를 해줬거든요. 네. 그런 부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적 감정도 그렇고 아니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노후를 잘 사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세금을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네. 그 사람이 국민의 생각 같은 에 반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그것까지 예우를 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빨리 법을 바꿔서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야 돼요. 네.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가 나서서 이 부분은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전두환 씨 사망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뿐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도 전두환 씨라고 호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사람이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그 전두환 씨라는 호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전효옥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이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사람들이 전두환 씨라고 칭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건데요. 직접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요? 김일성 주석, 김정은 위원장, 이설주 여사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예우를 갖추는 데 반해서 전두환 씨라고 부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박상희 소장님?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명복을 비는 걸 넘어서 옹호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비판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밝혔어요. 처음에는 내가 20대 때는 나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찾아온 민주화의 기회를 짓밟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저주하기도 했다.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삶은 파란만장했고 그의 죽음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현재 이제 언론들은 그 언론의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선인이든 악인이든 죽음 앞에서는 말을 좀 삼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국민적 정서 감정도 있지만 일단 저 부분은 전효옥 씨의 개인 의견으로 SNS가 그런 공간이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글을 또 뭐 비판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 부분에 대한 비판도 오롯이 본인이 감내할 용기가 있으니까 저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가 사망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와요. 이인철 변호사님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전 씨의 고향이 경남 합천이라고 합니다. 어허. 거기에 이제 일회공원 인근에 분향소가 무단으로 설치됐다가 이제 시민단체 반발로 이제 그 해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 씨 사망 다음 날 이곳을 이제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조문을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건 아니고요. 이제 현 정부는 이제 절대로 뭐 조문이나 조의를 하지 않겠다고 이제 네, 밝혔기 그랬죠.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 당시에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 10위의 이제 수상 태양광 현장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를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 방문한 것이요. 전 씨 방문
이후에 거의 40년 만에 방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문 대통령이 여기를 방문하면서 아주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제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뭐 이거는 뭐 현직 대통령으로서 저는 뭐 당연히 방문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전시 고향이라고 방문 안 하면 오히려 그건 그 지역에다 역차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문한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오래전에 잡힌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청와대 측도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대통령 방문 일정이 잡힌 거고 공교롭게 사실 진짜 공교롭게 전두환 씨가 그 전날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